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숨.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면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공기지킴이가 나선다. 국내 최초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리산 하계골의 청정 공기를 담은 산소캔이 생산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트나 편의점 가서 산소캔 하나 주세요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야겠죠? 이상 공부의 뉴스 박은지였습니다. 은지 씨 뭐 하세요? 뉴스 오늘 네. 저 요즘 드라마에서 아나운서 역할 하고 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이슈를 보니까 아나운서 연기로 승화시킨 거예요. 연기를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부탁해 공기지킴이 이호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뉴스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있는 기사인 거죠? 아, 맞죠. 제가 진짜 기사를 보다 깜짝 놀라서 이거는 오프닝에 꼭 해야겠다. 제가 우겨서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 공기 좋기로 유명한 지역에서는 맑은 공기를 상품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정말 이렇게 가스통을 메고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공기 한 캔 주세요 이러는 날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 일이 도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또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좀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분들이 있어야지 또 가능하죠. 그럼요. 저희 실내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남기덕 선생님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공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실내환경 전문가 남기덕입니다. 길거리 걸으시다가 종종 기분 나쁜 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 있으시죠? 바로 보행자의 흡연 행위인데요. 따로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없어 더욱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부의 뉴스 이호찬이었습니다. 뭐예요? 잘했죠? 아니 아까 오프닝 때 이렇게 뉴스로 시작하셨잖아요. 내가 따라한 거예요? 멋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 오늘의 주제가 네. 보행 중 흡연 아니겠습니까? 최근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뉴스가 있었죠. 네. 함께 만나보시죠.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하지만 이 거리에 숨은 살인자가 있다면 그 정체는 바로 보행 중 흡연이다. 원치 않는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들. 간접 흡연 피해는 속출되고 심지어 길거리 흡연에 관한 폭행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내려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과연 우린 길거리 흡연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 네, 저도 저 뉴스 봤는데 저 어머니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아기는 또 아니 이거 사실 보행 중에 늘상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한테 불편이 전해지니까 아이 좀 꺼주세요 담배 좀 했는데 갑자기 폭행.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면 더 충격적이실 거예요. 지난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떤 남성이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게 됩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이 당연히 흡연을 자제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그 남성분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프라이팬으로 그 여성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 프라이팬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그 아마 주방에서 들고 오지 않았을까. 아니 공공장소 그리고 식당에서 밥 다 먹고 있는데 담배 피니까 냄새 나가지고 담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디서 때리고 그래 그냥 어디서 그냥 어? 밥을 먹으면은 어디서 담배 냄새가 스물스물 이렇게 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기척으로
하면은 알아서 그냥 떠요 그냥. 맞아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뭐 갑자기 폭행을 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사실. 아, 예.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흡연을 막는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제지하는 간호사 51살 유모 씨를 때리고 간호사실에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에 나올 법한 저는 뉴스인데 처음에 우리나라 사건이 아닌 줄 알았어요. 흡연을 하면은 본인 이외의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건 다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담배 뒤에도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간접 흡연은 순간적인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어우, 네. 실제로 흡연자 주변의 대기 성분은 측정해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돼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먼지 안에는 그 1급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도 다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 주부들, 어린 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본인 외에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네. 특히 아이들 키우는 주부님들의 입장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주부님들의 입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당신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길거리의 무법자 간접 흡연. 사람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 1000명 중 간접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무려 88.6%. 이 중 과반수 이상이 바로 길거리에서 당했다는데, 심지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간접 흡연 피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간접 흡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흡연자들이 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충분히 흡연에 대해서 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간혹 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간접 흡연 문제가 날로 커져가면서 거리 곳곳마다 금연 구역이 따로 지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담배 피우신 분들도 그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좀 마련돼야 되고. 흡연장이 있지만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연히 지나다 보면 간접 흡연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도. 별로 안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그 구역을 지나가는 통행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엄연히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을 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정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도보할 때 담배를 이제 피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흡연자분들의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될 게 별도의 흡연 공간이나 또 뭐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시설들을 먼저 마련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가 갑자기 어디서 담배 연기 냄새가 훅 올라오면은 솔직히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실제로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간접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2012년 기준에 86.1%였어요. 그런데 2년 후인 2014년에 91.1%로 5% 상승했고요. 반대로 이제 서울 시내 금연구역 개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2년에 3,000여 곳이었던 금연구역이 마찬가지로 2년 후 2014년에 1만여 곳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 말은 즉슨 금연구역이 늘면서 반대로 길거리에 나와서 흡연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사실 우리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주부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그 위험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행 중 흡연은 아이들에게 흉기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손에 들고 가는
담배 높이가 어린 눈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1년 일본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앞에 걷던 어른이 피우던 담배 불에 피할 수 없는 침묵의 살인자 담배 연기. 담배 연기에 관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 MC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유가 잠시 뒤 공개됩니다. 앞에 걷던 어른이 피우던 담배 불에 담배째에 어린아이 눈에 맞아서 실명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는 보행증 흡연을 금지시켰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잠깐 지나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러면은 실험녀 이수정 씨로 다시 변신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걸어가면서 피우는 담배 연기,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헤치기 위해 공부해가 나섰다. 직접 실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의 연구소. 네, 오늘은 저희가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회사가 밀집한 곳인데요. 요즘 건물 안이 대부분 금연구역이다 보니까 공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공터가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장소에서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유해물질이 공기를 타고 여러 곳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흡연 통계에 의하면 21세기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무려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흡연으로 인한 사망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호흡계, 심혈관계 질환, 암으로 가장 많이 사망한다고 발표됐다. 아무리 사각지대라고 해도 이 담배 연기를 아이들이 맡을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연기를 마시지는 않지만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에 흡착이 되어 있는 담배의 유해물질들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흡연이나 2차 흡연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의류 속 담배 유해물질은 얼마나 나올까? 흡연구역에 아이 옷을 놔두고 실험을 해봤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수치를 측정. 그 결과 기준치의 2배를 넘는 치명적인 수치가 나왔다.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에겐 호흡기와 천식, 알레르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질병을 유발시키고 이것은 담배 연기를 직접 마시지 않아도 독성 물질을 흡입하는 3차 간접 흡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얘기다. 3차 흡연자의 경우 니코틴의 분해 산물인 코틴인 성분을 소변에서 조사해 볼 때 담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의미 있게 그 수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바로 이 노출의 위험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담배에서 나오는 니코틴은 주변의 공기와 반응을 하여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의 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흡연 장소가 아니라 금연 구역으로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흡연구역을 벗어났다고 해서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에 공공시설을 보면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다 금연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담배 유해물질들은 넓게 퍼져나가면서 금연지역까지도 다 침범을 하거든요. 흡연구역의 독성 물질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흡연구역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유해물질을 실험해봤다. 검출 결과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가 굉장히 높게 검출되었고 이것은 흡연구역에서 10m 이상 떨어져도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흡연 장소를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될 또 다른 장소가 있다. 바로 건물 층간 흡연이다. 층간 흡연을 하면 환기구를 통해 담배 유해물질이 침투. 그렇게 침투된 담배 연기는 다른 층 가정의 실내 공기 질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흡연자가 담배를 핀 이후에는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포름알데히드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자극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증상과 같은 것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암을 일으키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간접 흡연이 아니다, 이거는. 강제 흡연이네, 강제 흡연.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담배 정말 싫은데 이게 숨을 쉬다 어쩔 보면 수 없이 어쩔 수 들어오잖아요. 없이 맞게 되는 건데 당장 내 앞에 흡연자가 없더라도 이전에 흡연자가 머물러서 담배를 피우고 간 자리, 그 자리에 이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냥.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그 배 이상이잖아요. 뛰어다니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제 키도 작고 하니까 그 담뱃재 같은 것들이 머리카락이나 옷 같은 거에 묻어서 그대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생각났다. 번화가 이렇게 어디였지? 명동인가 뭐 홍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옷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옷에 이렇게 뽕뽕뽕.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담뱃재. 어디선가 날라 들어온 담뱃재. 그 불씨가 날아와서 이제 구멍이. 그러니까 누가 톡톡 털었겠죠. 억울해. 그거로 저는 이제 옷 망가진 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화나요.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담배를 피우고 간 자리를 지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호흡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부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헤비 스모커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의 고충도 있거든요. 매년 담배값은 오르고 있는데 흡연자를 위한 뭐 시설, 이렇게 좀 환기가 잘 되는 흡연 시설이 사실 불충분해요,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그래서 피우고 싶은데 피울 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길에서도 피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피기도 하는데 이런 해결책 나라에서 분명히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는 환기 시설을 이제 잘 갖춰진 흡연실을 거리에 설치를 하거나 간접 흡연 피해가 적은 공간을 설정해서 흡연구역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재를 받는 입장 둘 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 사건으로까지 확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서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해결책을 찾아가는 동안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유해 요소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릴 방법은요. 흡연자가 계신 집이나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 분들도 간접 흡연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결국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에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담배 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간접 흡연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해결사를 찾아 나선 제작진.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이 오늘의 해결사. 친환경 산림 여왕 강혜정 주부. 오직 천연 재료로만 손쉽고 청결하게 집안 살림을 꾸린다는 강혜정 주부. 그녀가 제안하는 실내 담배 연기 탈출 솔루션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뭐 드라이기, 다리미, 베이킹소다, 알코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정말 담배 냄새를 싹 없앨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솔루션은 담배 연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 이런 벽면이에요. 왜 안에서 담배 피시잖아요. 이럴 때는요, 알코올하고 물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알코올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어주셔서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묻혀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휘발되면서 담배 연기를 안고 없어지거든요. 단 알코올의 비율이 높으면 벽지가 상할 수 있으므로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벼랑간 침대 매트리스를 다림질하고 있는 그녀. 대체 뭘 하는 걸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매트리스에 담배 냄새 밴 거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뭐 카펫이나 아니면 패브릭 소파 이런 매트리스 같은 거는 쉽게 빨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집에 있는 다리미에 스팀하고
드라이기만 있으면 담배 냄새를 없앨 수가 있어요. 담배 냄새를 제거하기 어려운 침대 매트리스는 다리미 스팀으로 수증기를 쐬준 뒤 드라이기 냉풍으로 말린다. 이때 손으로 두드려야 악취가 더욱 쉽게 빠진다는 사실.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면 환풍기를 타고 들어온 담배 연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화장실 냄새의 주범은 타일 틈 사이라는데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 타일 틈 사이를 닦아주면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부들의 단골 골칫거리 옷에 밴 담배 냄새는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 담배 냄새가 잔뜩 밴 옷을 화장실로 들고 가는 그녀. 화장실 수건거리에 옷을 걸어두는데 욕실에는 습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찌든 담배 냄새가 나는 옷들이 있으면 이렇게 습기 많은 욕실에 걸어두셨다가 습기를 잔뜩 머금었을 때 선풍기 바람에 쐬어주시면 그 이제 습기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냄새를 안고 같이 날아가요. 담배 냄새가 밴 옷을 세탁할 땐 충분히 냄새를 제거해주는 게 중요하다. 담배 냄새 제거 꿀팁 하나 더. 담배 냄새가 자주 배는 단골 장소인 차량 안. 운전하기 전날 사과 반쪽을 차에 두면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담배 냄새를 말끔히 제거해준다. 이게 매우 미세한 입자잖아요. 네. 그래서 섬유나 뭐 벽지에 옮겨 붙어서 냄새를 막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니까 뭐 어렵지 않네. 네, 간단하네요. 뭐 집에 뭐 항상 어딘가에 구비되어 있는 알코올, 그리고 항상 있는 베이킹소다. 뭐 그것만 있어도 담배 연기로부터 내가 좀 해방될 수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벽면을 닦으니까 냄새가 제거된다고 해요. 지금 살균용으로 나와 있는 건 80%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물에 타서 쓰실 때 농도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알코올에 증발열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직접 닦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니 장갑 같은 걸 항상 쓰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는 예전에 담배 피우는 매니저랑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차에서 담배 냄새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좀 소독용 알코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닦아줬을 텐데 세차만 그렇게 시켰거든요, 제가. 미안하네. 방법을 몰라서 저희가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이 참 많죠. 그냥 놔두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데 네. 우리가 알려준 정말 작은 팁들 있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도 삶의 질, 공기질이 확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 보행 중 흡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보행 중 흡연 문제는 그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이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한편 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보행 중에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시는 분들 수미터 밖의 공기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적반하장이 아니라 내가 이 담배를 피는 게 나는 뭐 잠깐 뭐 리프레시하기 위해 피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조금 괴로울 수 있겠구나. 뭐 양해를 잠깐 구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펴야지. 이게 불특정 다수 선량한 시민이 좀 피해를 보면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런 걸 서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맑은 공기를 부탁해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나 저희 SNS에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